시작하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비즈니스 교육을 맡게 된 김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도테라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초보 사장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사실 사업은 다들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의는 하시는데, 이제, 갑자기 또 사투리가 나오네요. 문의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뭐냐면, 도테라는 네트워크 유통 구조를 가져간다는 말씀을 꼭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는 뭐 사업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영업도 있을 거고, 혹은 진짜 회사를 차리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협회를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떤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막상 들어오셨을 때 이제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그대로 떠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꼭 초반에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전달 드릴까 해요. 네. 도테라 사업은 바로 네트워크 사업인데요. 우리는 계속 제품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제자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오일을 파셨나요? 아니면 유통망을 만들고 계신가요? 우리는 팔기만 하면 계속 평생 노동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통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플랫폼을 가지는 소유주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통의 권리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대기업 혹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이 결국에는 유통망이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밀크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바로 우유 배달사인데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유통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 우유 배달원들이 이제 배달을 나갈 때 어떻게 했다? 옆집 사는 사람들은 좀 어때요? 뭐 아니면은 유통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뭐 옆에 내가 먹어보니까 어떻더라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대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던 그런 유통망은 없어지고 흔히 말하는 재벌들이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조는요, 대기업에 뺏겼었던 그 유통의 권리를 사람에게, 개인에게 다시 가져오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내가 알려주는 그런 정보의 가치를 찾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미 갑자기 나타난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구조가 아니란 말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대형 마케팅, 대형 마트나 TV에서 광고를 해서 그 광고비를 가져갔던 시절처럼 우리는 이미 보수를 받지 않고 혹은 아주 적은 보수로 그것들을 하고 있어요. 쿠팡 링크 보내주시나요, 혹시? 내가 오늘 DIY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들었는데 고객님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그 재료 어디서 사냐고. 제가 특히나 비누 만들기를 하면요. 너무 비누가 효과가 좋거든요. 뭐 사는 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고 내가 만들어 쓰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누 베이스 어디서 샀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예전에 쿠팡이 이렇게 활발해지기 전에 8년 전, 10년 전에는 그 제품처라고 하죠. 제품처를 알려주는 것이 꼭 우리의 어떤 권한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자격증 과정이나 취미반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클래스를 사람들에게 유입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링크를 보내면 5% 추천 포인트를 받습니다. 5% 받아요. 혹시 맥시멈 얼마인지 아시나요? 맥시멈. 한 달에 얼마? 5만 원.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달에 그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쿠팡 링크를 유튜브나 뭐 어떤 그런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 막 남기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쿠팡, 탈쿠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마켓컬리나 네이버 스토어로 많이 넘어오시는데요. 마켓컬리 가입하시면서 혹시 추천인 코드 넣어보셨나요? 추천인 코드, 뭐, 마켓컬리뿐만 아니고 저는 고기를 살 때도 추천인 코드를 넣고요. 뭐, 그냥 홈페이지를 가입하는, 말하는 그 자영업 몰 있죠. 자사몰. 자사몰 가입할 때 진주, 거제, 뭐, 이런 사이트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가입할 때도 추천 코드를 넣으면요. 1,000원, 2,000원 쿠폰 줘요. 1,000원, 2,000원 쿠폰 주고, 뭐, 이렇게, 그 구독 같은 걸 이렇게 누르면은 추가로 5% 할인? 뭐, 혹은 이제 그 쿠폰 팩 같은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달앱 혹시 공유하시나요? 친구 초대하면은 최대 뭐 몇만 원. 이렇게 우리가 돌리는 거. 쿠폰, 이렇게 랜덤 쿠폰 이런 거 해가지고 하고 있고. 아시죠? 지금 카카오톡도 매주 월요일마다 친구 초대하면은 이모티콘을 하나 더 주는 그런, 소에게 그런 소소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네트워크 유통 구조를 활용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죠. 기업은 여러분께 이런 포인트 몇 푼? 혹은 이제 이런 이모티콘을 주면서 나머지는 유통망이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나오는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가지고 내 사업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100% 우리의 수익 구조로 가져가는 일입니다. 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도테라도 자선 사업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가는 이익 추구는 하되, 우리에게 그 유통망을 줌으로써 20%, 최대 35%라고 하는 유통 비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거 자, 그 AI가 만들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몇 가지 빠졌는데 말로 전달드리자면 도테라는 회사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유한회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회사가 이제 추구하는 이 구조에 있어서도 주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유지하고자 하는 마진율이 되게 낮은 편입니다. 당연히 주식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어떤 그 돌아가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이익 구조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서 유한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 회사들을 보면요. 유통 구조가 혹은 이런 투자 구조가 유한 회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자영업, 사실 사업을 하는데 제가 주위에 사업하자 그러면은 사업보다는 자꾸 자영업을 하려고 하세요. 저는 회사를 이제 10년 다녔고 자영업을 한 1년씩 해가지고 한 3개 정도 해봤어요. 민박 해봤고요. 카페 해봤고요. 그다음에 반찬 가게 해봤습니다. 뭐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뭐라지? 그 요리 클래스 이런 것도 좀 겸해서 했었고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영업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마련해 두고 간판을 걸어두면 사람들이 잘 찾아올 거라고들 환상 속에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착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 열어두면 손님이 오겠지. 이거는 대단한 착각이고 사업이 아닙니다. 문을 엽니다. 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너무 많은 교육과 투자 비용이 필요하죠. 요즘에 자영업 하나 하려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가게 못해도 15평, 20평짜리는 하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안에 그 물건도 놔두고 사람들 맞이할 홀도 하시죠. 10평 이하는 대부분 배달 전문으로 많이 가져가시죠. 네. 하기 전에 우리는 약 1억 혹은 프랜차이즈를 하면 2억 가까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한 장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는 억이래요. 억을 준비하죠. 근데 막상 오픈했습니다. 어때요? 가게 오픈 9시부터 한다고 해요. 아니면 10시부터 한다고 해요. 몇 시까지 문 여실 거예요? 카페 창업한다고 생각해봐. 몇 시까지 문 여실 거예요? 저녁 6시에 닫아봐요. 사람들 욕해요. 여기는 장사를 안 할란가 봐.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
요즘에 전부 다 맞벌이가 많고, 또 아니면은 돈 쓰는 사람들은 아시죠? 전부 다 일 마치고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돌아가는 큰 돈 쓰는 사람들은 6시, 5시부터 오기 시작하고요. 못해도 우리는 8시, 9시까지 문은 열어놔야 돼요. 맞죠? 근데 내가, 아우, 일찍 못 열겠다. 9시, 10시 문 못 열겠어. 나는 저녁 장사하고 싶어. 그죠? 그 저녁 장사 5시부터 문 여는 술집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 몇 시까지 할 거냐고, 우리가. 여기 거제도는요, 빨리 문 닫는 편이에요. 그래서 11시, 12시는 문 닫아요. 근데 부산에 가면 2시, 3시까지 하는 경우도 많고요. 홀데이, 올라이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시간만큼 또 요즘에 제일 비싼 유지비가 뭔지 아세요? 제일 비싼 유지비. 유지비 뭐 당연히 비싸겠지만 임대료도 내고 창고비도 내고 가게 뭐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재료비도 내겠지만 제일 비싼 유지비가 바로 인건비입니다. 알바 함부로 못 써요. 함부로 못 써. 그거 아세요? 우리 알바 구인하는 그 어플이나 사이트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등록돼 있어요. 수백 명이 등록돼 있어요. 1시간만이라도 2시간만이라도 알바하겠다고. 요즘에 알바 인건료가 10,000원이 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두 시간 일하고 2, 3만 원 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책임감이 없거든요. 그냥 하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인건료를 아끼기 위해서 하루 온종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가장 비싼 직원이 돼야 됩니다. 문을 여는 그 순간 임대료 인건비 재고라고 하는 족쇄가 우리를 차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요, 가게의 주인이 아니라 가게를 지키는 가장 비싼 경비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 배달 앱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플레이스먼트 홍보도 해야 되죠. 요즘에 인스타그램 안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해서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홍보도 하고, 기획도 하고, 판매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근데 제가 9시 문 여는 거 한번 해봤거든요? 9시 문 열면 9시에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출근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때요? 8시부터 재료 산다고 정신 없고요. 재료가 안 오면 안 온다고 열받아. 또 왔는데 또 품질이 떨어지면 또 열받아. 아유, 보통이 아닙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재료가 또 똑 떨어져요.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도테라 비즈니스 할 때 저 DIY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고객님들의 그 한 푼, 두 푼 그 DIY에 쓰이는 비용을 낮춰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병. 그다음에 그 재료들. 뭐 1kg만 사면은 10,000원, 20,000원인데 뭐 10kg를 사면은 한 1, 2천 원 아낀다고 우리는 또 아줌마 근성이 또 있어가지고 그 1, 2천 원 아끼려고 또 10kg를 삽니다. 그러면은 고객님들이랑 1, 2kg 쓰고 나머지 8, 9kg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DIY를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족쇄를 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비싸더라도 고객님에게 그냥 그 링크를 그대로 전달 드리거나 아니면 있는 거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희를 보는 고객님 또한 사업을 했을 때 그렇게 리스크를 가져가는 게 저는 무서운 복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제를 시키지 않는 편입니다. 그 또 사람들도 끄떡끄떡 하세요. 좀 비싸도 사람들 좀 약간 작게 사고 싶어 하시거든요. 음. 자, 그래서 비교를 한번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리스크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리스크를 본사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수익은 아까 말한 대로 유통비를 가져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익은 제가 가져가는 거죠. 일반적인 자영업은 적게 투자하면 1억입니다. 1억에서 비싸게 이제 대형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5억 원까지 가져간다고 하고요. 고정 비용이 뭐 500만 원? 저는 아주 작고 작은 사이드에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곳에 이제 카페를 했었어요. 아주 작은 곳에. 그래서 고정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10평이 안 되는 그런 카페를 했었거든요. 로열티는 없죠. 근데 어때요? 인프라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인스타그램 열심히 해야 되죠. 네트워크,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 사람들 꼬셔가지고 홍보비 써야 되죠. 뭐 등등등. 근데 실패하면 어때요? 그 비용 그대로 전부 다 내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제가 10년 동안 설계를 했지만 그 퇴직금 다 어디 갔냐? 네, 자영업 하다가 다 날아먹었죠. 뭐. 네. 한 7천만 원 날려먹었습니다.
확장성 매우 제한적이죠. 그래서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테라 접목해가지고 프랜차이즈 만들자고 하면요. 엄두를 못 내세요. 엄두를 못 내. 그래서 저희가 도테라 이제 그 힐테라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강사든 혹은 원장님이든 이런 사장님들이 도테라 네트워크로 뭐라고 해야 되지?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방법 너무 간단하게 전달 드리고 있죠. 교육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그죠? 근데 프랜차이즈 사람들이 이렇게 자영업하는 거 나 너무 머리 아파서 프랜차이즈 많이 하세요. 조금만 돌아보세요. 카페도 자영업이지만 프랜차이즈 장난 아닙니다. 건물마다 있어요. 그죠?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착하게 가져가는 곳이 5천만 원이라고 해요. 아주 아주 착한 곳이. 소상공인을 위한 프랜차이즈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5천만 원이고요. 조금 비싸다, 좀 잘 나간다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는 2억 원. 아시죠? 파리바게트 2억 원, 3억 원 있어야 하는 거. 네. 그리고 월 고정 비용이 그냥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는 비용이 30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매출에 얼마를 로열티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인프라는 본사 시스템, 홍보를 그대로 해주죠. 홍보 그대로 때려주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간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찾아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때요? 이 초기 투자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확장성이 매우 매우 제한적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거제도에는 동네에 베스킨라빈스가 몇 군데 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31일 날 이렇게 사이즈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 아셨어요? 이거 그 점주들이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였대요. 아셨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점주들이 난리를 이렇게 한번 뒤집은 거야. 일종의 자기들끼리 이제 연합회를 만들어서. 왜, 그, 31일 날 사이즈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는 본사가 해주는 약간의, 뭐라 그러지? 홍보 마케팅 방법이었는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사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점주가 가져가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바뀐 게 또 하나 있어요. 아직 파리바게트하고 뚜레쥬르 같은 경우에는 할인된 그 쿠폰 가지고 오면 차감 안 해주잖아요. 그냥 그거 금액권으로 그대로 해주잖아요. 근데 베스킨라빈스는 금액권으로 업그레이드 못 합니다. 할인이 20% 되어 있는 거는 업그레이드 안 해줘요. 이거는 안 됩니다. 금액권으로 쓸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본사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테라는 어때요? 초기 투자 비용 100만 원 이하라고 해놨습니다. 사실 저는 초기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왜냐면 우리가 쓰는 거 그대로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접 쓰는 거 외에도 사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100만 원이라고 잡아놨어요. 그 고정 비용 없습니다. LRP 100포인트 유지를 하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쓰는 분들이 사업을 들어와야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했고요. 로열티 없습니다. 우리는 최대 35%라고 하는 합법적인 유통구조망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인프라는 회사에서 전액 투자하고 있죠. 지금 홍보하는 거, 자료 만드는 거, 신제품 만드는 거, 저는 신제품 만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신제품이 나오지 않아서 망하는 회사들 많습니다. 네트워크 구조에서도. 그리고 실패 시 손실. 내가 쓴 것만큼만.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도테라 사업하다가 도테라 탈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소비자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탈퇴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유지는 하세요. 그래서 실패 시 손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확장성 무제한으로 가져가죠. 어떠세요? 우리는 이 직거래 유통망을 가져가는 거고요. 흔히 말하는 유통권을 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져서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뿐인데 돈을 버는 사업이라서 손실 위험이 0입니다. 이런 가성비 높은 사업, 그리고 뭐 건강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들이어도 비교를 해봐도요, 도테라는 굉장히 우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테라는요,
다른 회사와는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 이익보다 가치를 먼저 봤는데요.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성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젊은데요? 회사가 젊네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에센셜 오일 회사는 있었어요. 네트워크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왜 에센셜 오일 회사인 도테라를 만들었을까요? 재밌는 게 이 만드신 7명의 창립자분들이 에센셜 오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과학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에센셜 오일은요, 불순물 투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의 가족들에게 이 에센셜 오일 쓰려고 했더니 믿고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7명 중에 유일한 여성 창립가인 에밀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유명하죠. 영리빙에서 일했던 분으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쓰려고 했는데 도대체가 순수한 오일이 없어서 3년 동안 방황했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닥터 힐 박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서 타협 없이 사람들에게 만들어서 전달을 하자. 한 집에 한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주권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미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또 이런 건강보험이라든지 건강 유통이 굉장히 좀 안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치유의 도구를 하나씩 갖게 해서 건강의 주권을 가지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에센셜 오일 회사에서 도테라가 왜 우위에 있냐면 코임팩트 소싱이기 때문입니다. 원재료인 에센셜 오일 그 허브, 그다음에 향신료 많은 것들을 우리는 직접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농장들과 99% 직접 계약을 맺고 있고요. 우리는 서로 윈윈하고 있는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농부는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요. 우리는 더 안전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을 독점하고 있죠. 이 전 세계 농장들이 다른 데랑 또 계약하면 어떡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선수금을 30%를 줘요. 물건을 받지 않더라도 원재료를 받지 않더라도 30%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이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넘볼 수 없는 그리고 같이 코어 뭐지 이렇게 쉐어할 수 없는 유통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링 핸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베푸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힐링 핸즈를 통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대대로 그 최고의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마진이 없으니 중간 이제 브로커라고 하죠. 그런 중간 상인이 없다 보니까 농부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더 귀한 원료를 독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은 그 농장 하나만 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요즘 아시죠? 환경 오염이 엄청 심하고, 기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도테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의 농장 구조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지금 티트리 같은 농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호주에서만 코인페트 소싱을 하고 있었는데, 케냐에 이제 그 티트리, 호주와 이제 동일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그런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가질 수 있는 농장을 또 발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발굴해내고 확장하고 있다는 게 도테라의 압도적 우위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회사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원재료를 장악한 회사가 결국에는 미래를 장악할 거라고. 그래서 도테라는 이미 13년, 15년 전부터 이렇게 강력 보급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사업도 하실 수 있고 제품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판매는요, 혼자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트워크 마케팅과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러 들어오셨는데, 결국에는 혼자서 판매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유통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끄는 수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판매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게 되면 서로 윈윈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요, 연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고 시스템 안에서 복제를 해내야 됩니다. 신뢰 기반으로 한 복제 시스템이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혼자 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야만 멀리 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만나지 못했던 박미진 사장님께서 이 신뢰의 크기만큼 복제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의 기술, 나 같은 사람을 여러 명을 만나는 일이 이 네트워크 사업의 핵심입니다. 나와 같은 좋은 마음으로 나와 같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 길게 가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인데요. 그 안에는 복제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똑같이 이렇게 서로가 윈윈이 됐을 때에 신뢰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은 결국 나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싸움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이 네트워크 유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만의 연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앞으로도 꾸준히 매주 만나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제가 마케팅, 자영업, 네트워크,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말씀드렸고 네트워크 마케팅과 네트워크 비즈니스 설명드렸습니다. 후루룩 설명드려서 벌써 30분이 됐는데 질문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복제 기술, 우리 복제 시스템은 다음 주에 박미진 사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진행됐던 네트워크 교육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